Hi everyone. 뒷자리에 앉아서 싱얼롱을 하다 보니까 So I was singing along on 계속 the 그냥 back 했으면 seat, 좋을 걸 그랬어요. and I 제가 really 여러분들에게 enjoyed 지난 it. 3일 동안 그 네 번의 이 시간까지 해서 네 번의 This was the 기회에 fourth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lecture 장수할 수 in 3 있을까? days, and I was 사실은 thinking how I 이 can 내용의 베이스는 get the message out to you. 소재는 The 과학입니다. base of this message 저의 is the 경험이 들어가 scientific 있지만 or some 오로지 experience.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을 근거로 말씀드린 This is 거예요. based 하지만 on all the scientific 거기에 facts 국한된 and research. 정보가 절대 아니죠. 저는 단순히 그냥 우편 배달부입니다. 우편 Just, 배달부가 뭐 like 하죠? delivering, mail deliver. 배달하는 게 임무죠. Just trying to 예, deliver 제가 the right message.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배달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시지만 그거는 보낸 분한테 고맙다고 하시죠. You don't have to say thank you to me. You know, 오늘 you thank 오전 the one who 동안까지 sent the 해가지고 message. 음식, 운동, personally. 수면 이 세 가지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과학에 근거한 So how we can do 질서 있고 food, 우리 exercise, 바디 and 피지올로지에 sleep, 가까운 생활을 based 하느냐에 on the 따라서 scientific 우리는 research, 당연히 how we can 우리의 apply those in our 운명을 life.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그 보배와 같은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것이 되도록 구슬도 서말이라야 뭐 해야 돼요? 꿰야 보배다. 그걸 꿰는 시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고 여러분 것이 되지 않으면 물론 그 시간 들을 때마다 that makes sense 할지 몰라도 it's just wasting your time.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만들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습관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참 큰 도움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하이킹을 참 좋아해요. 와이프와 저희가 기르는 강아지를 데리고 늘 산에 시간 있을 때마다 산에 갑니다. 이제 산에 가다 보면 저런 경우가 있어요. 그 보시다시피 길이 두 개로 갈라지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이게 옛날 길이에요. 트레일이 옛날 길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언덕을 올라갔다가 저기 지나면 또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결국은 저 길은 사라지고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나쁜 습관도 그 습관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습관하고 싸우지 마세요. 좋은 습관을 만들면 나쁜 습관은 저절로 사라져요. 고기를 안 먹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야채를 맛있게 먹는 법을 배우면 고기는 저절로 안 먹게 돼요. 남이 고기 먹는다고 이상한 눈초리로 보지 않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아, 저렇게 맛있게 먹는 나도 저렇게 한번 먹었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습관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있는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은 참 고달파집니다. 그러면 습관이 이제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이거는 이제 생 기초 과학인데 이제 어나토미부터 얘기를 합시다. 우리 브레인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하죠. 그래서 그 대뇌, 세레브롬이라고 하는 대뇌는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가장 많은 영역이 뭐냐면 이 뇌 후반부에 있는 감각뇌.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오는 모든 다섯 가지 감각이 있죠. 그거를 perceive하는,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센터, 감각 중추가 작동하는 곳이에요. 그걸 감각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프론탈 로브라고 하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온갖 사고, 생각, 감정, 여러분들의 철학 모든 게 다 거기서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execution, 내가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떤 비행기를 타자 이런 계획, 이런 게 다 저 프론탈 로브에서 일어나요. 20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과학자들은 저게 다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충실할 때 우리의 삶이 올바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너 자신을 버려라. 자아를 부정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럼 내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뭐가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알고 보니까 프론탈 로브의 맨 앞부분을 프리프론탈 로브라고 그러는데 그 영역이 바로 형이상학적인,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스피릿, 영성에 해당하는 영역이에요. 그거를 발견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그래서 그 영역이 사회적인 규범, 남이 안 보더라도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오줌 싸지를 않아요, 잘. 남이 안 봐도. 저는 항상 그런 공상도 했어요. 만약에 지구가 핵전쟁으로 다 사람이 인류가 멸망했어. 나 혼자 살아남았을 때 내 인생은 어떻게 살까? 아무 데서나 똥 오줌 싸고 아무 데서나 잘까? 아니면 내가 하던 그대로 살까? 아마도 제가 하던 그대로 살 것 같아요. 그런 사회적인 규범, 남이 안 본다고 해서 나쁜 짓을 안 하는 그런 게 바로 어디서 와요? 프리프론탈 로브에서 와요. 그래서 정신심리학에서는 이 우리의 감각내는 어떻게 보면 이드라고 그래요. 욕망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의 기본 원동력이 돼요. 저게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활기차지도 않아요. 의욕도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이게 옳고 그런 걸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 뇌의 반 이상이 그 영역이 담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컬러풀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은 재밌고 흥미로울 수가 있어요. 단 그게 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역이 소위 말해서 이고라고 하는 나의 자신, 자아. 이 자아도 그래요. 나쁘게 보면 이고이스틱하고 나빠질 수 있지만 좋게 얘기하면 나의 의지, 나의 투철한 어떤 신념 이런 걸로 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프리프론탈 로브는 정신심리학적으로 슈퍼 이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영역은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박애정신, 이타정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고 길게 봐서는 우리의 성품,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성품이 변해야 된다. 성격은 이고에 있습니다. 우리 프론탈 로브에. 그러니까 성품은 슈퍼 이고에 해당하는 그 영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어나토미를 아시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신 거를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습관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습관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어떤 뇌에서 만들어지는가? 과학자들이 이 습관 과학을 보면은 전두엽에서 만들어진다. 그건 뭐예요? 습관은 리즈너블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좋은 습관은 리즈너블하지가 않아요. 내가 왜 이게 편하고 이게 좋은데 왜 저렇게 해야 돼?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좋은 습관일 때가 있어요. 그걸 담당하는 게 영의 영역이고 프리프론탈 로브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습관의 형성은, 좋은 습관은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 습관이 수도 없이 베이잘 강글리아라고 하는 기저핵, 뇌 중심부에 있는 그 멘틀에 해당하는 기저핵에 수시 없이 교감을 합니다. 신호를 주고받아요. 서로 피드백을 해요. 그래서 야, 이건 이렇게 하자. 아니야, 이건 너무 말도 안 돼. 그래도 해봐. 계속 정보가 오가면서 결국에는 베이잘 강글리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나의 발길을 그리 옮기게 해줘요. 자연스럽게.
교회 가는 게 습관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좋은 습관이 되면 좋죠. 그래서 안식일 아침이 되면 당연히 아침에 교회 가기 위해서 모든 게 맞춰지고 그게 습관이에요. 아, 오늘도 교회 가 말까? 갈까 말까? 이건 습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아직도 거기에 대한 프리프론탈에서의 확립된 게 없기 때문에 베이잘 강글리아가 자신 있게 행동을 취할 수가 없어요. 일단 자신 있게 프리프론탈 로브에서 확립을 하면 제 환자가 얘기했듯이 선생님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등산할 거예요. 그런 정도가 되면 그냥 저절로 발길이 산을 향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 자연스러운 습관을 여러분들은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니까 저 어나토미 관계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자고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 몸은 보상에 의해서 인핸스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아지를 저희가 기르는데 강아지가 좋은 일을 하면 우리가 트리트를 하나 주죠. 그러면 이 강아지는 그 좋은 일을 더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두엽에 생각할 때는 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한번 했을 때 그 기분, 좋은 기분. 어디서 오냐면 서브스탄티아 니그라라고 하는 흑질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파민을 만들어줘요. 도파민은 쾌락을 유지가, 쾌감. 아, 좋다. 쾌감. 그래서 보상이 와요. 근데 나쁜 쪽에 그 영향도 있는데요. 이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그 알몬드처럼 생긴 이 모양의 구조체인데 거기서는 우리의 감정을 담당해요. 그 다음에 이 히포캠퍼스라고 이제 이게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이 두 군데서 여러분들이 나쁜 기억이 있어요. 나쁜 기억이. 꼭 그 자리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교통사고가 났던 곳이 있다고 칩시다. 그냥 예를 들자고요. 그 사거리를 지날 때마다 왠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그 기억을 토대로 아미그달라에서 뭐를 해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갑자기 손에 땀이 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기억이 잠재의식에서 발동할 때는 나쁜 습관들이 뭐냐면 손톱을 물어뜯기도 하고 뭐 그런 이 다리를 이렇게 떨기도 하고 그런 나쁜 습관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의 습관은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좋든 나쁘든 습관을 형성하는데 관여하는 거고 오늘은 우리가 좋은 습관을 어떻게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게 만들 것인가 이거를 연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제임스 클리어의 Atomic Habits이라고는 책을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습관을 만들 때 여러분들은 그런 기대를 합니다. 내가 담배를 줄였으면 뭔가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괜히 불안해지기만 하고 이게 결과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리즈너블한 그 두뇌, 프론탈 로브에서는 1대1에 내가 이걸 주었으면 기브 앤 테이크가 일어나야 되는데 결과가 안 온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실제로 일어나는 그 변화는 여러분들이 1%의 습관을 좋은 쪽으로 바꿀 때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는 저런 완만한 곡선을 이루어요. 완만한 곡선.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습관 바꾸고 한 3개월 동안은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 누가 이 습관을 계속하고 싶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갭을, 즉 우리의 기대치와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의 차이, 그 갭을 실망의 계곡이라고 하고 있어요. Valley of Despair, 실망, 좌절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작십삼일이라고 이게 이어지지가 않나. 그렇지만은 인내를 가지고 할 때 언젠가는 기하급수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더 자세히 보면
처음에 1개월, 2개월, 3개월까지는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저 굵은 파란 선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내가 심지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개과천선했는데 세상이 바뀌지도 않고 나도 안 바뀌어요. 이게 뭐야?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것을 학자들은 잠재적 가능성의 정체기.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땅 속에서 뿌리가 퍼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느껴지지 않지만 잠재적인 정체기.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에 뭐가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의 유전자가 변하고 있어요. 제가 첫날 강의할 때 물컵에 물이 넘치면 병이 걸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질병 유전자를 꽤 많이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불행하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하나씩 할 때마다 그 유전자들이 꺼지고 물의 수위는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그 병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유전자가 변하는 게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최소한 3개월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는 저 부분이 유전자가 변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의 전부전두엽의 유전자에서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할 때 그게 레지스터가 된다고 그래요. 등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일어나요,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바로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척해야 나갈 개념이에요, 개념. 좋은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거기에는 어떤 실망의 계곡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유전자, 특히 전부전두엽의 유전자가 변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 참고 꾸준히 기다리자, 노력하자. 그리고 어느 날은 그게 자기도 모르게 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야채, 과일을 열심히 먹기로 결심하고 고기는 끊지 않기로 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옆집에 바베큐 냄새가 역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바로 에피제네틱스라고 그랬어요. 후생유전학.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활 방침에 따라서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저 사실이 발견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건강 강의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태어나신 대로 태어나서 사시다가 그대로 돌아가실 텐데 왜 이렇게 우리가 모이겠어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것이고 이 유명한 논문의 서론에도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의 삶은 유전자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 즉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발견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앞으로 한 10년 더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살다가 갈까? 내가 혹시 치매는 걸리지 않을까? 내가 넘어져서 병상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진 않을까? 하지만 그거를 현재나 과거에 맞추지 말고 지금부터 내 생각을 어떻게 변화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어떻게 우리 전두엽을 변화시켜서 자연스러운 습관을 만들 것인가 그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두 남자가 길거리에 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럼 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보셨죠? 뭘 보셨어요? 남자 하나가 야 저거 봐 그래. 저 남자가 딱 돌아보면서 저거 할리 아니야? 그랬더니 야 저거 봐 남자가 이 바보야 저 금발 아가씨잖아.
그러니까 두 남자는 같은 물체를 보고 서로 다른 걸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관심의 차이. 관심이라는 건 뭐에서 오는 거예요? 평소의 생각에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듯이 그냥 그것만 보여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만나면 서로 의견이 안 맞는 일이 생겨요. 나는 이게 분명히 진실인데 저 사람은 저게 진실이라고 그래. 그러니 그거를 가지고 다투지 마세요. 제발.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 저 쌍둥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일란성 쌍둥이는 에그가 하나고 스펌이 하나인데 이게 만났을 때 이렇게 하나가 두 개로 정확히 갈라져서 두 개의 생물체가 인체가 되는 그 일란성 쌍둥이.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정자난자가 만져서 합쳐진 하나의 세포가 둘로 정확히 갈라지기 때문에 유전자는 exactly the same일 거 아니에요. 반면에 이랑성 쌍둥이는 두 개 다른 난자와 두 개 다른 정자가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트루 쌍둥이는 아니죠. 그냥 한 3년 토를 두고 나올 아이들이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서로 달라요. 쌍둥이라고 해서 전혀 달라요. 형제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일란성 쌍둥이는 태아 때 보면은 아기 집도 똑같이 쓰고 태출도 한 태반에서 심지어는 똑같이 공급을 받고 그러다가 태어나면은 부모조차도 얘가 누구야? A, B, 누가 A야?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고 그런데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일란성 쌍둥이들 과학자들이 추적해 봤더니 그들의 삶은 전혀 달라져 있어요. 이 그림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선생님, 한 사람은 엔터테이너. 예? 전혀 인생이 달라요. 왜 그렇을까? 과학자들이 그걸 원인을 찾았어요. 유전자가 똑같다면 똑같은 기호에 똑같은 이 취미와 똑같은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발견한 게 매일에 반복되는 생각의 아주 미묘한 생각의 차이가 자기도 모르는 의지, 그걸 자유의지라고 해요. 그게 자연적인 습관이라고도 오늘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는 내가 이를 악물고 교회 가야지. 그게 그런 의지가 아니고 나의 자아로부터도 해방된 의지가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습관으로 말하면 내가 오늘은 꼭 야채를 먹어야 돼. 그게 아니라 야채만 보면 침이 저절로 나오는 습관. 그게 자유의지예요. 자연스러운 습관이에요. 똑같이 어디서 일어나요?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다시 이제 조직학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 가지 서브젝트를 다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걸 따라오시는 거 보면 대단하신 포텐셜을 가지고 계신데 뉴런은 저렇게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죠. 하나의 핵과 그리고 여러 가지 돌기들이 있고 하나의 엑손이라고는 축삭돌기로 되어 있어요. 하나. 근데 사실 이 하나에서 정보를 다음 뉴런으로 전달해 주는. 그런데 받는 데는 수도 없이 많아요. 심지어는 800억 개의 뉴런들이 한 뉴런당 10,000개 이상의 이런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00개 이상이니까 고슴도치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린 건 좀 모식적인 거고 그야말로 성게처럼 고슴도치처럼 팩이 돌기들이 있는 거고 하나 길쭉하게 나와 있는 거라 생각하시는데 그 가지 돌기까지 따지면 20만 개까지 된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20만 개의 다른 뉴런들이 정보를 줘요. 각기 다른 뉴런에서 각기 다른 정보를. 그러면 이 뉴런은 그걸 취합해가지고 넥스트 뉴런에게 하나의 정보를 줘요. 넥스트 뉴런은 다른 20만 개의 세포에서 받은 다른 정보와 이 정보를 규합해서 또 하나의 정보를 만들어내요.
이게 생각의 무한성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마어마하게 다른 정보가 들어와서 한 가지가 만들어지고 그게 넥스트 뉴런에 가는데 넥스트 뉴런은 또 그거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고 나머지 다른 20만 개의 정보와 규합해서 another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생각은 달나라도 갈 수 있고 만리장성도 쌓을 수 있고 어마어마한 unlimited. 그래서 800억 개의 그 조합 어떤 뉴런과 어떤 뉴런이 서로 연결돼서 주고받고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생각을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모식도로. 그래서 어떤 생각은 어떤 모양인가? 아까 길가에 서 있던 두 남자 중에 야 저거 봐. 금발의 여인을 관심 있게 봤던 그 남자의 뉴런은 평상시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모식적으로 그냥 그린 거예요. 800억 개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80개만 그렸는데 거기에 뉴런들이 저렇게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탠바이라고 그래요. 스탠바이. 뉴런 800억 개가 다 켜져 있지 않아요. 극소수만 켜져 있어요. 어떤 뉴런만 켜져 있을까요? 여러분들 댁에 가전제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 자주 쓰는 게 뭐예요? TV. TV는 뭐가 있어요? 리모트 컨트롤이 있어요. 왜 있어요? 앉아서 아무 때나 끄고 킬 수도 있고 채널을 바꿀 수도 있고 음량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TV가 완전히 전원이 나가 있지는 않아요. 2, 3와트 정도가 흐르면서 스탠바이 상태에 있어요. TV는. 그렇지만 전기밥솥은 꺼져 있어요. 거기다 리모트 아무리 해도 얘가 켜지지 않아요. TV는 켜져요. 그런 상태를 스탠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무슨 뇌세포를 800억 개 중에 어떤 뇌세포를 어떤 모양의 생각을 자주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뉴런들은 저렇게 스탠바이 상태로 돼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자극이 나오면 빨갛게 액티베이션 바로 돼요. 0.01초 만에 돼서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만들어내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 식하게 들으시니까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릴렉스 하세요. 그런데 반면에 저거 할리 데이비슨 아니야? 한 아저씨는 평상시에 오토바이가 취미였어요. 저건 몇 년도 산이고 저 때는 엔진이 어땠고 뭐가 단점이고 그 사람 눈에는 오토바이만 보여요. 평상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뉴런이 스탠바이 돼 있다가 그걸 보는 순간 오토바이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고르질 않아요. 내가 목사니까 나는 좀 더 고상한 생각을 해야 돼. 안 그래요. 생각은 누구에게나 장벽 없이 나타나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평상시에 뭐를 스탠바이로 만들어 놨냐의 차이.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전혀 다른 동상이몽이라고도 하죠. 같이 살아도 부부가 보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저렇게 뭔가 액티베이션 시키는 그 뉴런들의 유전자가 항상 켜져 있기 때문에 뇌 모양이 달라지더라.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뇌 모양이 달라진다라는 게 학술적인 용어로는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신경 또는 뇌 가소성, 가소성에서 그 소자는 한자에서 소자가 소묘, 대생 할 때 그 소자에 소묘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한 줄로 그리지 않아요. 먹연필로 삭삭삭삭삭삭 수도 없이 하다 보면 저런 명암이 나오고 어떤 물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삭삭삭삭 매일의 하찮은 생각이 우리의 뇌 모양을 만들어요. 그게 결국은 나의 인격을 만드는 거고 내 인생, 나의 삶을 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생각이 어떠냐가 키포인트예요. 그것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도 전혀 다른 길을 가듯이 심지어는 나 자신도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키포인트는 반복하는 생각의 힘을 기억하세요. 성경의 잠언에 보면은 이제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부탁하는데 아들아, 내 마음을 잘 다스려라.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어. 마음을 어떻게 지키라는 말인가?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들 마음 어떻게 지키실래요? 그래서 저는 한국말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꼭 영어 성경을 찾아봐요. 여기 Good News 바이블 버전에 보면 Be careful how to think. 어떻게 생각할지 좀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 이 얘기. 신중하게 생각해. 하찮은 생각마저도 왜냐하면 너의 인생은 그걸로 인해서 꼴지어지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뉴로플라스티시티. 몇천 년에 지어진 성경이 이미 과학자들이 이제서야 그거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운명의 지휘자는 여러분들 생각에, 그 지휘자에 의해서 뇌 구조가 변한다.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자유의지, 자연스러운 습관이 형성이 되고 나의 신조, 내 목숨을 내놔도 바꿀 수 없는 그 신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껴지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바디 피지올로지는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질병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운명은 여러분들의 하찮은 생각 하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무슨 생각? 이제 전두엽이 하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배고파. 왜 이렇게 더워?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건 오감 쪽에서 하는 감각내가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나는 돈을 좀 벌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은 전두엽에서 하는 생각이고 전두엽에서 하는 생각은 좀 형이상학적인 걸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사춘기 때 했던 그 생각들, 나는 누구인가? 이 사실은 Who am I? 이 생각은 이 전 세계의 철학자들이 모였을 때 한 가지 인생의 큰 퀘스천이 있다. 그게 바로 저거예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사춘기 때 우리가 잠깐은 고민했어요. 나는 왜 이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저 친구네 집에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스쳐 지나가지만. 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사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이 될 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결정이 되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결정이 되고 당연히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삶은 어떻게 보면 저는 건강 강의를 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고 죽음이야말로 인생의 졸업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는 도저히 나 자신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죽음은 외면할 게 아니고 죽음을 직시해야 되고 그것을 똑바로 이해하고 내 자신을 거기에 맞출 줄 있어야 돼요.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담배를 끊는 자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어떤 그룹은 쉽게 끊고 어떤 그룹은 쉽게 못 끊는가를 이제 구분을 했는데 한 그룹에서는 누가 담배를 끊고 있는 줄도 모르고 친구가 담배를 권해요. 근데 한 그룹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 No thanks. I'm trying to quit now. 나 지금 끊으려고 그러고 있어. 나 좀 유혹하지 마. 이 뜻이잖아요. 근데 또 한 그룹은
No, thank you. I'm not a smoker. 누가 담배를 끊게 될까요? 1번, 2번. 2번. 과학자를 보니까 2번이 쉽게 끊더래요. 이걸 바탕으로 나온 티오리가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담배를 끊는 과정, 내가 니코틴 패치를 붙이고 뭐를 해야 되고, 금단 현상은 올 거고, 이런 거에 국을 찾아볼 게 아니고, 나란 인간은 무언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담배를 끊느라고 고생해? 내가 왜 그렇게 40년 동안 매일 담배를 피웠을까? 나를 봐야 돼, 나를. 셀프 아이덴티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담배 끊는 습관, 아까 제가 첫 슬라이드에서 좋은 습관을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 좋은 습관 만드는데 기준은 나거든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담배를 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주체성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습관 자체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나 자신을 바꾸는 게 습관이에요. 제가 시간이 좀 가고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제 환자 중에 한 50대 중년의 건장한 아저씨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근데 이분이 앉자마자 울어요. 펑펑 울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큰 아저씨가 저 앞에 앉아서 울고 있으면 어떨까요? 같이 울어요? 제가 이제 티슈를 이렇게 주고 기다렸어요. 한 2, 3분 기다렸어요. 그 2, 3분이 너무 길어요. 그래도 저는 고민을 해요. 이 사람이 왜 울까? 이혼을 했나? 와이프가 죽었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Dr. Son, I'm going to be dying because of lung cancer. What? 난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이제 진단받고 온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13살 때 담배를 처음 배웠는데 그 차 속에서 친구하고 그 동네 친구들 같이 살았던 거예요. 한 동네에서. 근데 40년 동안 담배를 피웠어요. 하루에 3갑씩. 정확히 3갑씩 40년 동안 둘이서.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폐암으로 죽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울겠어요? 친구가 불쌍해서 울어요? 왜 울까요? 네? 자기도 죽을 것 같아요. 예. 불안, 패닉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럼 너도 담배 끊어.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 환자의 기록에는 온갖 담배 끊는데 카운셀링,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 약, 그 다음에 뭐 패치, 레이저 테라피 뭐 말할 것 없이 다 했어요. 과거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담배는 끊을 수 없어. 그리고 나는 친구처럼 죽을 거야. 그러니까 공포 속에서 우는 거예요. 좌절 속에서. 그때 그 사람의 그 심정은 진짜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이 환자에게 그 당시에 제가 공부하던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담배 계속 피워. 그랬더니 울다 말고 저를 쳐다보는데 이 의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로 얘기했어요. 담배는 계속 피우고 끊으려고 하지 말고 대신 한 가지만 해봐. 그랬더니 눈이 번쩍였어요. 그래서 그게 집에 가면 자기 전에 5분 동안 명상을 해보시오. 5분간 명상하라. 그랬더니 사람이 무슨 얘기야 갑자기 도대체. 그래서 제가 5분 동안 눈을 감고 아무런 디스트랙션 없이 눈을 감고 호흡을 1분에 4번씩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마치 당신이 당신을 밖에서 쳐다본다고 상상을 해라. 근데 신선한 공기가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하얀 연기처럼 보인다고 상상을 하자. 근데 그게 폐로 가서 싹 퍼지고 피를 타고 뇌로 산소가 전해지고 이산화탄소가 다시 나올 때는 시커먼
연기가 코에서 나온다고 상상을 하시오. 이것만 계속 5분 동안 1분에 4번씩 5분이니까 5, 4, 20 20번 호흡하는 거예요. 20번. 그걸 너가 밖에서 봐. 그게 명상이야. 너 자신을. 이 사람이 그걸 도대체 이게 뭘 하라는 거야 하지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새갑이 한 갑으로 줄었어요. 찾아왔는데 그래, Dr. Son, for some reason, I only smoke a pack a day. For some reason. 그러니까 저도 놀랐어요. 저도 그냥 통하는구나 이게 통하는구나. 처음이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2년이 지나고 그 지긋지긋한 담배에서 해방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설득시킬 때, 메디테이션을 설득시킬 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코케인도 하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째려보면서 내가 지금 담배 피운다고 너 나를 어떻게 알고 코케인까지 하냐고 물어보니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 No, 그래. Why not? 그랬죠. 그랬더니 또 황당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 나쁘고 어쩌고저쩌고. 그 생각하고 똑같이 나도 담배를 안 피우고 내가 담배 안 피우는 게 너무 행복해. 마치 네가 코케인 안 하는 게 행복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메디테이션을 하게 된 거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좀 얘기가 되네. 하니까 이제 따라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분이 찾아와서 저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그 말이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Dr. Son, 이제 나는 폐암에 걸려도 상관없어. I don't care. 야, 왜 그래 너 갑자기? 내가 그렇게 불강한 담배를 끊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어떤 습관을 고칠 때 오는 그 자유, 우리가 나쁜 습관을 고쳤을 때 그 자유는 어마어마한 자유예요. 그냥 담배값 안 드는 정도의 자유가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네. 바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개척하시길 바라면서 이번에는 태생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해부학, 조직학, 태생학, 심리학 다 하는데 신경 발달이 어떻게 되냐면 말이죠. 이 피터스, 태아가 생겼을 때 신경이 어디서 만들어질까를 저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도 뇌가 만들어진 다음에 뇌에서 콩나물 뿌리가 나오듯이 이렇게 신경이 나오고 그 신경에서 잔 털이 나오듯이 신경이 말처럼 뻗어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태생학을 다시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말초 신경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세포들이 뿌리를 중추로 몸의 중심으로 오기 시작하고 그게 모여서 척수가 돼요. 스파이널 코드가 되는데 스파이널 코드가 엉치뼈 쪽에서부터 만들어져서 머리 쪽으로 자라 올라가서 대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대뇌는 제일 나중에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진 대뇌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난 아이는 아직도 그 대뇌가 immature 해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소리도 잘 안 들려요. 그러다가 이제 1년 동안에 모든 일이 일어나요. 눈도 밝아지고 귀도 들리고 그러면서 아이가 하는 거는 뭐냐면 수도 없이 손을 빨고 뭐 갖다가 넣고 냄새 맡고 소리 나면 쳐다보고 그게 바로 외부의 세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뇌 감각뇌가 디벨롭 되는 시간. 그 다음에 그러던 아이가 어느 날 일어서기 시작하면 1살이 지나면서 서기 시작하는가 했더니 뛰어요. 뛰는가 했더니 뛰어내려요. 정신이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 보려면 몸살나. 그거는 뭐냐면 감각뇌 바로 앞에 있는 모터 센터가 디벨롭 돼서 그래. 이건 자연적인 디벨롭 과정이에요. 뛰는 애를 못 뛰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뛰기 시작해. 몇 살까지 뛰어요? 10대 초반까지 계속 뛰어요. 점프하고. 그러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방에 문을 걸어 잠그면 이건 올 게 온 거예요. 올 게 온 거예요. 이때는 아이가 아침에는 웃다가 저녁 때 울고 있고, 감정이 기복을 치고 어느 날 갑자기 시리어스한 얘기를 하고 말을 안 듣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사춘기가 온 거죠. 그러면서 그 사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춘기는 뭐예요? 전두엽이 개발되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나란 인간은 이런 인간이구나. 그러다가 중년 이후에는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잊었던 거예요. 현대과학이 21세기에 전두엽이 있어.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일부러 개발해야 돼. 이건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 부분만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야, 너 지금 1살이야. 일어설 때 됐어. 이렇게 얘기하자. 야, 너 고민 좀 해. 너 사춘기 없어? 저절로 다 일어나요. 하지만 이 부분은 중년 이후에 우리가 일부러 해야 되는 영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격이 완성되고 중년 이후에는 품성, 인격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우리의 습관의 형성이 일단락되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죽기 전에 해야 될 과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정신 차리시고 이걸 하셔야 돼요. 시작하셔야 돼요. 아시다시피 그 법정 스님이 쓴 책에 연잎의 지혜라는 이 연잎을 보고 쓴 저 식기 같은 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죠. 비가 내려요. 그럼 연잎이 이렇게 오목하게 돼 있다가 빗물이 어느 정도 고이면 그 무게 때문에 연잎이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물이 다 흘러나가고 다시 가벼워진 연잎이 똑바로 섭니다. 이걸 보고 저 스님이 쓴 글이에요. 아, 연잎은 참 지혜롭다. 비울 줄 아는구나. 불교에서 비운다는 것은 굉장한 수행이에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뭔가 비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걸로 매일 집어넣어요. 아까 말씀드린 쓸데없는 걸로 매일 집어넣고 있어요. 비우질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새로운 길이 형성되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리딩 좋아하시면 저 책 한번 읽어보세요. Choices and Illusions라고 하는 엘든 테일러가 쓴 책인데, 이 책은 생각이 얼만큼 중요한가, 생각이 잘못되면 그걸 일루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추주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람이 쓴 글이 아니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모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알기 쉽게 풀어헤친 건데, 거기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speak out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제가 저걸 읽고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안 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따발총으로 유창하게 확 하고 아멘 돌아서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게 바로 메디테이션이, 묵상이. 눈을 감고 마음을 비워야 돼요. 비우는 연습. 일맥상통해요. 불교든 기독교든.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럴 때 뭔가 들리는 거예요. 법정 스님이 얘기하던 자아 속에서 뭔가 깨우침이, 외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이세 그래도 우리 몸은 먹고 마시는으로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이, 즉 묵상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꼴지른다. 그게 바로 전부전dy업을 건설한다. 이 얘기예요. 정확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저의 총 강의를 다 마치면서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제가 공부를 했으면 제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을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야 되죠. 아, 너무 가오가시네. 예,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내용은 다 전두엽에 레지스터 된 거예요. 아, 그거 일리 있네. reasonable 하다. 오케이, that makes sense. 하고 accept해서 지금 전두엽에 저장하셨어요, 일단. 그게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는 거랑은 사실은 과장해서 얘기하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고기 끊는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 끊어야 될 게 있었는데 그게 술이었어요, 술. 근데 술을 저는 참 좋아했고 즐겨했고 사랑했어요. 저는 술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농담도 했어요. 야, 너 술하고 마셔서 안 취하려고 하지 마. 술을 파도처럼 생각해서 파도 타듯이 술하고 같이 어울려야 돼. 이런 어떤 개소리까지 하면서 술을 좋아했고 누구에게도 또 지지 않을 만큼 정신력이 강하게 마셔왔는데 술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끊어져요? 이 얘기는 와이프도 잘 모를 텐데 아마 제가 술 끊고 보고 옆에서 지독한 사람이라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 두세 번에 페일 하면서 다 끊었어요. 두부록 칼로 두부 자르죠. 두부록 칼자루 탁 하듯이. 이번에 제가 지난달에 한국을 가면서 오랜만에 와인을 2병 샀어요. 아주 비싼 와인을. 왜냐하면 저희 동기들이 리타이어를 했거든요. 같이 근무하던 대학병원에서. 동기들을 6명을 같이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얼마나, 저는 정년을 못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했잖아요. 친구들을 축하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제일 비싼 와인 2병을 사가지고 가서 서서 제가 웨이터처럼 다 따라줬어요.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야, 근데 하나 물어봐도 돼? 너 왜 술을 안 마셔? 너같이 와인에 대해서 박식하고 와인 컬렉션도 하고 즐기던 네가 왜 갑자기 술을 끊는 거니?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그냥 끊었어. 그거 얘기하려면 너무 길잖아요. 어쨌든 제가 그 끊을 때 어떻게 끊은 줄 아세요? 제 자신이 참 비참했어요. 사람이 말이야, 끊겠다 했으면 남자가 끊어야지. 또 한 1년쯤 있다가 아,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한 잔만 하지 뭐. 1년 참았거든요. 아, 와인 좋은 거인데 이거 아깝잖아. 딱 이거 한 잔만 하자고 오늘 밤에. 이게 한 잔으로 끝나요? 한 병, 2병으로 끝나야지 끝나요. 이렇게 하고는 또 한 1년 가요. 이런 저를 보면서 야, 참 비전 없는 놈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제 자신이 하도 비참해져서 기도를 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술에 관해서. 하나님, 저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아,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술 좀 끊게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술이, 아무리 좋은 술이 제 앞에서 빨백 없고 춤을 춰도 저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무 감흥이 없어요. 하지만 술자리에 저는 열심히 가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좋아요. 친구들도 만나고 그 친구들이 술을 적당히 마시고 어뮤즈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가서 같이 놀아요. 하지만 저는 술 안 마시는 게 하나도 진짜 0.1%도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잘 쌓여있는 강의, 제가 지금 뭐 잘 쌓였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기초부터 1시간에 거쳐서 그냥 해부학, 조직학, 태생학 모든 지식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딱 랩업 해줬어요. 이게 여러분들 변화시키진 못할 거예요. 제가 확실히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전두엽에서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근데 진짜로 그걸 성공하려면 전부 전두엽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습관은 자연스럽게. 그 전부 전두엽을 관할할 수 있는 어떤 존재에게 부탁하는 게 지름길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성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살면서 그분이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없었겠어요? 그분도 사춘기 있었을 거고 그분도 술 마시고 싶었을 거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고 왜 없었겠어요? 그냥 뭐 저절로 사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은 없어도 제가 다 알아요. 우리처럼 살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떠나 있으면 한 말이 이겁니다. 구하라. 제발 좀 요구해.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는 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성령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근데 제발 구해. 구하지 않으면 성령은 너희에게 갈 수 없어. 성령은 항상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세요. 의지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첫 번째. 그거는 안 하고 기도만 하시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1번이 필요 조건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을 저는 여러분들 터치해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매일 명상하면서 디벨롭해 나가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벽에 걸리면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좋은 습관을 자연스럽게 만드실 수 있을 거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그 영의 영역 전부전대부를 개발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생애의 과제예요.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죽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 나를 어떻게 완성하고 죽었는가. 그래서 매일매일 명상하시고, 명상이라는 건 적극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마음을 비우는 것도 되고 적극적인 생각도 하는데 고민이죠. 시리어스한 생각. 나는 누구인가? 이 생각은 매일 한번 해보세요. 매일 하세요. 매일. 운전하다가 화를 내고 났으면 도대체 나라는 놈은 어떤 사람인가? 왜 이러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균들, 장기들, 배우자, 가족들, 이웃들, 남도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게 안 될 때는 마지막 히든 카드는 성령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강의를 한번 리뷰를 하다가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를 픽업하러 오신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 노래 좀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가 불러주실 수 있나요? 그것도 안 되면 인터넷에서라도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죠. 라고 서제스트를 했는데 준비가 됐을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